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과 관련한 협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으로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5,000건 감소한 35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 역시 호재로 기여를 했는데요. 2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에 그리스의 디폴트, 또 예상을 빗나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2,000선을 지지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투자 전략자들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닷새 만에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는 건설, 은행, 화학주들이 2%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은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0.7% 정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로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는 0.6%, 0.9% 정도의 소폭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1% 남짓 하락, 기아차는 보합권 내 출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소폭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어제 화학주, 정유주 흐름 좋았습니다. LG화학이 어제 3% 이상 강세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 남짓 늘릴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어제 4% 이상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23% 오르면서 33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신한주주는 좀 흐름이 좋지 못했었지만 KB금융과 우리금융의 흐름은 좋았었습니다. 신한주주는 오늘도 2%가량 더 눌릴 것 같습니다. KB금융은 어제 1.5% 강세였는데요. 오늘 그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제유가는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S-오일은 약보합권,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 내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2%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강세였는데 오늘은 좀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가 1%대 하락, 또 호남석유라든지 삼성물산도 오늘은 1% 정도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오늘 1%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NG가 2.4%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72,50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늘은 한 2% 정도 밀릴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은 1.28% 오르면서 장중 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4만 원 회복을 오늘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포인트 상승한 527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도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늘은 좀 강할 것 같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1.5% 강세 보이면서 36,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서울반도체도 1.5% 강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제 2% 올랐었죠. 포스코 ICT는 어제도 1%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2% 정도 좀 밀릴 것 같고요. 안철수 연구소 2.68%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소폭 상승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파라다이스가 1.9% 오르면서 9,000원 선 회복을 할 것 같고요. 어제 장에서도 감광 마감이 됐었습니다. GS 홈쇼핑, 3S 골프존까지도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성광밴드도 1.3% 강세 보이면서 22,900원 회복할 것 같고요. SK컴지 역시 1.82% 상승한 13,950원을 시초가로 형성할 것 같습니다. 예, 2월 10일 금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큰 폭의 밀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노선 전문가님. 예,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예상 지수 아직까지는 1.88포인트 정도 좀 하락한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개혁안에 대한 좀 합의 소식이 나왔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렸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좀 강보합권 정도 마감을 그쳤었는데요. 어제 국내 주식 시장 옵션 만기
장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들어서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이 어제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랐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뭐 약보합권 정도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은 결국은 또 시장이 출발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출발한 이후에 만약에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일단은 좀 금요일인 점을 고려해서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좀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보유 주식들에 대해서 나머지 물량은 좀 추세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6,000원 정도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107만 8천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107만 8천원대가 공교롭게도 21선 정도 라인입니다. 지금 113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2월 들어서는 삼성전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107만 8천원대 21선을 삼성전자가 좀 붕괴를 한다면 시장은 조금은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1월 25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2월 들어서는 지금 시장 상승에 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결국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먼저 시장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수 지금 0.23% 정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좀 낙폭을 8포인트까지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하는 구간이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금요일이라는 점 고려해서 관망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동향 살펴보면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40억 정도 순매수 유입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기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또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점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67억 원 정도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기관 쪽이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낙폭이 계속 9포인트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 관점에서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2014까지 올라왔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2000선 지지는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시종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눌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코스피는 오늘 4.58포인트 정도 내린 2010으로 출발한 이후로 현재 2005까지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27포인트 상승한 527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왕성영 전문가님이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라인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돼가지고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된 부분이 지금 여기 차트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이 딱 오늘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제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향후적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는 주춤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향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시장 흐름이 만약에 지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적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 업종들이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역시 철도 관련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된 업종 중에서 세명전기라든지 그리고 3호 철강이 이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7.5%, 4.5%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화정보통신이 상한가에 지금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영우통신이 1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솔라테크라든지 동부CNA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테마주는 특히나 이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가 예전하고 좀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손이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그렇지만 어제부터 해가지고 하한가에 진입을 하고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장에서 12% 상승, 그러니까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정의 빌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조절하시는 포트 조절 차원에서 좀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그 외에 관련된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가장 강하게 이제 올라갔던 테마가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 다른 테마주들도 지금 힘을 못 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나흘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1,120원선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원 40전 상승한 1,120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그리스의 구제 금융이 타결이 됐다라는 희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미 예견되었던 소식이라는 점에서 재료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그동안에 쇼커버링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1.33달러를 상회하는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대 진입에 대한 단기 레벨 부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3거래일 동안 1,115원 선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한 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1,120원, 1,115원에서 1,120원 정도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110원대에서의 추가 하락룸이 좀 적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의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 자체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아니면은 제한적 레벨 플레이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예상을 했던 대로 금통위 금리는 동결이 됐었고요. 오늘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4.19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하지만 경기 관점은 여전히 비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연출하면서 어제는 수익률 곡선이 플래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국채 선물을 대량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 3년물이 3.45% 레인지 상단까지 연출이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상향 이탈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약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경기 관점이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레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 워낙에 대량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여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재차 바로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외국인의 규모도 좀 달라지고 투자처도 많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흐름에 좀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본 증시 출발 어떻습니까? 일단 시작은 이제 9,010.53포인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이제 8,998.1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05%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초기 지수 움직임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 어저께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제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스에서 그 긴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2차 구제 금융이 실시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제 그리스 정당들 간에 합의 사항이 이제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서 EU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전했었고요. 분위기가 이렇다 전했었고요.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프로그램 집행 승인을 보류하되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잠정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선에서 회의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관련된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며칠 이제 엔화 가격도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엔고 현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에 나섰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일본의 기계 수주가 전일 대비해서 7.1% 감소한 것으로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기계 수주는 전월 대비해서 5.1% 축소를 전망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낙폭이 확대됐었고요. 11월에는 기계 수주가 14.8%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불안감과 엔화 강세가 이제 일본 수출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그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최근 들어서 엔화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불안하면서 이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그 가장 그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9,000포인트를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현재 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고는 있지만 오늘 내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9,000포인트에 대한 공방이 상당히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그리고 이슈 함께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금 늦게 연결이 됐는데요.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 AS 받겠습니다. 하이닉스 주셨었죠? 네, 하이닉스는 어제입니다. SK그룹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에 따른 어떤 기존의 투자 금액을 좀 확정 발표를 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 비중에서 이제 비메모리까지 투자 비중도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런 성장성이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2분기 이후에 유통 제공을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 업황 저점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 수준은 역시 지금 수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점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유니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OCI 계열의 시멘트 전문 생산 회사고요. 알루미늄 시멘트와 뭐 벽체 시멘트, 건물 마감재로 쓰이는 백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랑 폐촉매 재활용 사업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파랑 폐촉매 재활용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유회사의 파랑 공정에서 나오는 폐촉매로부터 이 황을 제거하고 이 바나디움, 몰리브덴을 회수하면서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그 학군용 소재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유회사가 이런 파랑 폐촉매 재활용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세금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그 사업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OCI 주가 상승에 따른 주가 자산가치 상승 기대를 둘 수 있는데요. 유니온의 좀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이 OCI 지분 보유입니다. OCI 지분이 3.8%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93만 주 3.8%를 보유하고 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2,790억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1,050억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2,600원 넘는 수준이고 특히 이제 OCI가 유니온 주가 수준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 업종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대표적인 OCI가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니온도 자산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산가치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주목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뭐 지난 3분기 기준만 하더라도 뭐 주당 수치나 자산 가치는 15,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PBR 종목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시가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니온이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한 건지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7,000원대, 지금 7,180원대인데요. 7,000원에서 1,100원대. 지금 가격대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목표가는 8,000원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8,000원까지 봐드리겠고, 손절가는 6,500원 하나시에 손절을 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가공략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출발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어제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 막판에 더 크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010선 위로 올라서면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기는 한데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좋은 소식들만이 들려왔고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도 일단은 최대한 좋게 타결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의견이 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노선 전문가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예, 오늘 장은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간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660억, 비차익 매도가 360억 정도 나오면서 벌써 16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 원대 이상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옵션 만기일 영향에 따라서 오늘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사실은 출하가 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유입이 되었다는 점, 결국은 잠재적인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1월 CPI가 전년 동기 약 4.5%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 등의 긴축 완화에 대해서 지연을 할 가능성,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시장에 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오전장 같은 경우 초반부는 일단 어제 만기일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서 과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국 시장 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36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비중이 4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런 외국인들이 최고로 많이 샀을 때 그때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이제는 또다시 매물 출회를 그래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2,000선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넘어섰는데 모두들 또 2,000선 넘어섰다고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2,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었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넘자마자 8월 달에 이제 죽음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급등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 정도에 2,000포인트 처음 넘었었고, 이때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뭐 2월 초까지 움직임과 좀 비슷하게 1월 달까지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다가 2월 달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랠리가 조금 연장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2,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한 차례 정도 조정은 분명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추격 매수를 하면서 좀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2011년도 말 이후에 좀 수익을 많이 냈다면 지금부터는 최소한도 1분기 한 3월 달 정도까지는 지키는 장세 위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어제 1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4.5%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이 춘제였기 때문에 좀 다소 이렇게 좀 높았던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강보합 마감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도 주신 거고요. 또 이제 한 차례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일단 번 돈을 지키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역시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증시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늘 증시도 어떻게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코스피가 지금 2,000포인트 지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2,000포인트 지지 부분에서 이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이 그리스의 2차 이제 그 구제금융 협의 이제 합의 소식이 이제 시장에 이제 미쳤는데요. 이 시장에서 합의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 미국과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한국도 그렇게 큰 그런 상승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합의 소식이 너무 이제 선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선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저녁에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오늘 저녁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부분을 뺄지 그리고 또 추가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저녁 시장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2,000포인트 지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000포인트 지지 여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수 전략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까지 동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이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빅 이슈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를 제가 한번 같이 해가지고 놓고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전 고점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던 게 그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때 매수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분간 이 증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아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 달 말에 이 유로존에서는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LTRO라고 있습니다. 이 LTRO를 1조 유로 달러 가까운 자금을 푼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동안 이제 피그스 나라들의 이제 국채가 이제 만기가 2월 달하고 3월 달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조 유로 달러를 이제 푼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시장에 이제 방출이 됐을 때 또 한 번 유동성 장세가 랠리가 또 한 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어제 이 물가 지수가 그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춘절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에 또 한 번의 이 랠리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시장에서는 호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이 아닌가, 2,000포인트 지지를 받았을 때 이때가 매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랬었고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여쭙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김수현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KB금융지주입니다. 예.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판관비가 증가를 하고요. 또 작년에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금감원에서 이제 부실채권 비율 가이드라인을 맞추라고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에 부실채권 상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제거를 했을 때 경상적 수준의 이익 규모는 상당히 양호했고요. 특히 다른 은행 대비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오히려 상승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이익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2010년에 그 KB금융이 대규모 충당금 적립을 통해서 그 과거에 이제 고성장의 어떤 후유증을 다 털어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성동조선과 기타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립을 하면서요. 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은행 쪽에 어떤 대형 M&A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M&A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의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PBR 0.7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4,0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가격대가 44,300원인데요. 54,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KB금융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오늘 장은 2,000선 초반, 중반 부근에서 2,007포인트 정도에서 좀 눌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전략 좀 짜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오늘 금융주 말씀이신가요? 아니,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한 2,007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받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 고맙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김수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노선우 전문가님, 노선우 전문가께서는 일단 지금 지수에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재도 많은데 중국이 긴축 완화가 늦춰질 것이다.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왕설량 전문가랑은 의견이 좀 다르신데요. 네, 지금 예.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살펴볼 때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원달러 환율부터 좀 살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상승했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절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어제까지는 1,116원대까지 1,100원대 초반권까지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물론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폭 자체는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자 시장이 좀 급격하게 20포인트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투자 주체에서 외국인만 조금 한 발만 뺀다면은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과거에 2007년도라던가 2010년도 그때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을 때 2,000포인트를 넘고
한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한두 달 정도는 쉬어갔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시장을 놓고 밑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여기서는 조정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는 좀 받고 가야지만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지금 한 20분 전 정도의 뉴스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재무장관 회의의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또 완벽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유럽 시장도 조정 그리고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다음 주에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10포인트대를 넘어서도 좀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한 조심을 하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도 좀 밀리는 구간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로 가면 지금 코스피가 한 2000선 초반인데요. 더 많이 올라가는 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100에서 20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1% 이상 크게 밀리는데도 그래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IT, 자동차 쉬는데 조선, 화학, 건설 같은 종목이 올라가서 코스피가 2050도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더라고요.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205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050포인트 간다고 쳐도 이제는 2.5% 정도에 좀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리고 2위 종목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코스피 대형주 쪽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2월달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지난번에 시장 조정 의견을 보인 이후에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는 뭐 오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분명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과거 사례 속에서도 그리고 각 기업에서 역시 경영 전략을 내세우는 부분들을 참고해봐도 1분기 실적이 결국 대형주들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부분은 지난주에 진단을 해드렸을 때 조선주가 좀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은 5일 정도 상승을 하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조선주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그동안 좀 선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앞서서 시초가보다도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거의 21선을 좀 완벽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오늘 2%대 넘게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을 좀 붕괴시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 2위 종목들은 아직 상승을 하려면 조금 더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들이 지수를 위쪽으로 끌 가망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여기서 바로 위쪽으로 끌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런 후발주 쪽은 오히려 좀 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더 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오히려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선호 전문가님은 보수적인 관점이신 거고요. 일단은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왕설량 전문가 의견 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뭐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지를 받아야지 이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모든 종목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동안 지금 2000포인트를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공방이 오늘 시장에서 악재가 나와도 2000포인트에서 공방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200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로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옵션 만기일도 잘 넘어간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염두에 봤을 때 시장이 오히려 대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2,000포인트 지지를 받았을 때 오히려 이것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좋으니까 이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왕설령 전문가께서 2,000선 지지가 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용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업종별 투자 전략을 왕설령 전문가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별로 한번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 이제 역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업종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던 업종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매수했던 업종이 이 IT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만 원까지 이제 돌파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상승을 일으켰던 업종이 화학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학 업종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조선 업종까지, 기계 업종까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하는 그런 업종을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그런 업종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많이 이제 상승폭이 그만큼 많이 못 올라갔던 그런 업종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기계 업종이 좀 대표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 업종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가파른데 그에 반해서 조선 업종이 좀 상승세가 좀 그렇게 가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종과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 그 시장에서 아까 전에도 이제 장 초반에는 이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닥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보다도 코스피 시장이 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코스닥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지금 조정 받을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코스피 안에 있는 해당되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동안 이 자동차 부품 업종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하락을 보이고 지금 최근에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였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을 때는 진짜 정말로 이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매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OC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다 너무 낙폭이 심해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별명까지 생긴 게 이제 남자의 종목이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이제 생겼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하락했을 때가 20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단기적으로 50%가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저점으로 떨어진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4월달에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2,000포인트 지지가 될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겠다. 바로 왕설량 전문가의 의견이신데요. 어떤 종목 사야 되나 물어봤더니 기계, 조선, 또 자동차 쪽에서 보는데 대신 대형주 위주로 편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뒤에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노선우 전문가 업종별 전략 듣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고요. 또 그래도 안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종 볼까요? 일단 시장은 뭐 조정 이후에 갈 종목과 업종을 좀 선정을 하면은 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설업종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펴보면 작년 이후에 중동 쪽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외 수주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좀 올해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또 중동 순방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좀 선거를 앞두고는 또 공공 부분에 대한 이런 지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내 건설 경기도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보자면은 뭐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매도를 하고 있는 메이저 주체 중에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지만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모아 나가고 있다는 점 그런 모습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조정폭 자체는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 전환하려는 모습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원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지금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분명 올해 시장이 이제 다시 갈 때는 건설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건설업종을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업종은 항공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항공업종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조정폭 자체 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해외 여행객 수, 뭐 지난 설 연휴 때도 봤지만 해외 여행객 수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는 화물 부분, 운송 부분의 실적이 좀 좋지 못했었지만 2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국내 수출은 아무래도 잘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또 IT 쪽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올해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 디스플레이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항공주 계속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화물 수요에 대해서 좀 성장성이 높은 대한항공 쪽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항공주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강세 수혜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폭을 5원까지 좀 키우면서 워낙 강세 기조가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분명 워낙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시장은 오늘 보시듯이 결국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관심 업종으로도 보지만 시장 지표로서도 과연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서 항공주가 강할 때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공주가 만약에 여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5일선 정도 근처까지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항공주들이 좀 5일선 이탈을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장 지표로서의 항공주는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런가요? 왜 항공주가 시장의 지표가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예. 지금 환율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물론 환율 차트 등을 좀 잘 살펴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기조와 항공주들의 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환율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일단 항공주 쪽을 원화의 움직임과 함께 지켜보시면서 항공주가 꺾일 때는 시장이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 건설 또 항공 쪽에서 한 종목씩 관심 종목으로 주실 건데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왕설량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그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 현대모비스 지난주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과대 납폭했을 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덧붙여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낙폭이 가장 심했던 이유가 그 실적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적 때문에 작년 4분기 발표된 그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봐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와 오늘 이어가지고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만 없으면은 이게 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 지지가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FTA 관련돼 가지고 그 수혜주기 때문에 이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품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그런 업체들은 바로 이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싼 그런 가격에 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한테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3월 달이 이제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한테는 3월 달이 가장 자동차가 잘 팔리는 그런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 현대모비스도 그때까지는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8만 8,500원 지금 가격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 그동안 지지 라인이었던 이 27만 원 여기에 이제 라인을 이제 돌파해가지고 이제 하락해가지고 이제 하향해가지고 이제 떨어진다고 했을 때 27만 원에서 이제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32만 7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전 고점 라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 종목 현대모비스 봤고요. 노선호 전문가 오늘 두 종목 있으신데요. 좀 빨리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에도 제가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 현대건설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수주를 지금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작년도에 한 50억 달러 정도 수주했는데 그 부분에 약 2배 이상 좀 상승할 그럴 수주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그룹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 현상 역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좀 쌍끌이 매수액을 유입되면서 주가의 움직임 지난주 이후에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그제도 상당히 좋았고 오늘도 지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갈 때 일단은 지금 또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뭐 매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한 5일선 정도가 있는 8만 원대 정도까지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시면서 그 아래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10만 원대 정도 목표가 살펴보시면은 어떨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8만 원 아래서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10만 원대 이상 보는 전략으로 현대건설 관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있으시잖아요. 예, 대한항공도 뭐 잠깐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의 지표로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신항공기 도입을 하면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좀 다가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수급이 중요합니다. 1월 말 2월 초에 상당히 좀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도 양호한데요. 여기서 최근에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쉰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면 따라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5일선을 좀 이탈한다면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시장 지표로서 항공주는 살펴볼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매수가 7만 5천 원 주셨었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8만 3천 원입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들고 간다면 1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또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